안녕하십니까, 엄태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 3편 시설 기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죠. 자, 시설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서 실무에 가서 실질적으로 종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시설 기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제조소 등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연물을 제조하는 시설, 제조해서 저장하는 시설, 이거를 취급하는 시설.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제조소 등이죠.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이죠. 시설 기준. 자, 요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요거는 별표 4에서 그죠? 별표 4에서 16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요 내용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안전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 그쵸? 그 다음에 건물 구조, 건축물 구조, 내화 구조냐, 불온제로냐, 아니면 뭐 다층으로 줄 수 있냐, 단층으로 줄 수 있냐, 이런 구조들, 시설 기준. 자, 시설 기준 통기관, 환기 급배기, 필해 설비, 그쵸? 이런 것들 쭉 배워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제조소 등의 특례 기준이 있어요. 자, 모든 법이 예외 규정이 있죠. 예, 그 특례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제조소 등의 종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시설 기준, 각 설비들, 그리고 특례 기준도 이런 안전거리라든지 보유공지, 방유제, 건축물의 구조, 뭐 이런 거를 뭐 완화해주거나 강화하거나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제조소 등의 종류 중에서 제조소 있죠. 제조소를 기준으로 해서 걔를 완전히 해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유사 내지 약간 다른 것, 그런 것들만 챙겨가시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요 기준을 해서 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소 등 중에 제조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제조소죠. 제조소. 자, 제조소 등, 우선 제조소 들어가기 전에 제조소 등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조소 등은 첫 번째로 제조소가 있죠. 우연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정확한 명칭은 우연물 제조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저장소가 있겠죠. 우연물을 저장하는 장소. 자, 그게 종류가 옥내에 저장하냐, 옥외에 저장하냐. 옥내에 저장하면 옥내 저장소, 옥외에 저장하면 옥외 저장소. 그죠? 자, 탱크, 옥내 탱크,
탱크를 옥내에다 저장하냐, 옥에다 저장하냐, 그거에 따라서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안반 탱크, 지하 탱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 탱크, 탱크롤이죠. 유조차. 자, 세 번째로 취급소가 있어요. 오염물을 취급하는 장소. 일반 취급소, 판매 취급소가 있죠. 판매 취급소. 자, 판매 취급소는 1종, 2종 또 나눠지죠. 자,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유 취급소, 주유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자, 이송 취급소는 어디 인천 이쪽에서 이제 그 원료를 받죠. 이송하는 그 관이 있죠. 이런 설비들. 자, 그래서 제조소 등은 크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제조소 등이 무조건 오염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냐? 그렇지 않죠. 지정 수량 이상. 자, 이런 것들이 지정 수량이죠. 지정 수량 이상 제조하고 저장하고 취급하는 경우에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전관리자도 선임도 하고, 그렇죠? 시설에 오늘부터 배울 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도 하고 소방설비도 집어넣고, 자,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만. 자, 그러면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는 어떡하냐? 자, 지정수량 미만에서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요, 얘는 시도의 조례,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시도의 조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고요. 시도의 조례도 시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냥 관리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정수량 2분의 1 미만인 것들은 어떡하냐? 그거는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자, 오염물 제조소하고, 자, 오염물 취급소가 있죠. 오염물 취급소. 이 개념 한번 다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조 공정이 있겠죠. 이제 원료입니다. 원료. 원료가 비오염물, 또는 오염물, 이거를 사용해서 공정에 사용하는 거죠. 자, 제품을 보는 거예요. 제품. 만들어진 제품이죠. 만들어진 제품이 오염물이다. 그러면 얘는 오염물 제조소가 되겠는 겁니다. 오염물 제조소. 얘 결과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결과치. 자, 여기. 자, 원료를 오염물을 사용해요. 오염물을 사용해서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죠. 근데 제품이 비오염물이야. 이런 경우에는 일반 취급소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비오염물이던 오염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어떤 생산 공정을 통해서 제품이 오염물로 판정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얘는 오염물 제조소다. 자, 원료. 생산 공정의 어떤 원료를 오염물을 내가 가지고 썼어요. 오염물 가지고 썼는데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얘가 제품이 비오염물로 나왔다. 그러면 일반 취급소. 자,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 그죠? 예를 들어서 우연물 써서 술을 만들었다. 거기는 일반 취급소가 되는 거죠. 예. 자,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제조소 등의 그 가장 첫 번째 제조소죠. 제조소 요 부분을 가장 기본으로 해놓고 얘를 잘 해놔야 나머지 것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안전거리 나오죠. 자, 안전거리 중요하죠. 자, 안전거리는 어떤 우연물 제조소와 이제 제조소니까 우연물 제조소와 방호할 대상물과의 어떤 물리적 수평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이 거리, 수평거리 이게 얼마로 돼 있죠? 20m 이상 띄우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게 수평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 제조소와 학교 사이에 학교에 따른 건축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도 되죠? 예. 얘는 보호 대상물과의 어떤 그 물리적 거리, 이 외벽과 이 거리만 확보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안전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자, 전기설비. 자, 전기설비는 3m, 5m 되어 있죠. 이상 띄우라고. 자, 3m인 경우에는 그 전기 용량에 따라서 뭐로 나눠집니까? 7,000에서 7,000 초과죠. 35,000 볼트죠. 35,000 볼트 맞죠? 예. 초과하는 경우 얘는 3m 이하. 두 번째로 35,000 볼트 초과죠. 초과하는 경우는 5m. 이게 수평거리를 띄워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자, 뭐가 있습니까? 가스 설비 있죠. 가스 설비. 이거 20m죠. 20m 이상. 아이고, 주택이 10이네요. 죄송합니다. 10이에요. 10. 죄송해요. 10으로 고쳐 놓으세요. 가스 설비가 20. 병원 있죠? 병원 등은 얼마? 30m 이상. 자, 여기에 문화재 있죠? 문화재는 얼마요? 자, 50m 이상 수평거리를 띄워라. 자, 이런 거죠. 예, 안전거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전거리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전 3호 이렇게 했어요. 전 3호 학 10 가 20 병 3 문 5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중요하죠. 자, 안전거리 요거 암기하시면 그 옥내 저장소 뭐 옥외 탱크 저장소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자, 안전거리가 무조건 이 거리를 띄워야 되냐? 자, 그렇진 않죠. 자,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 조항. 자, 예외 조항은 뭐냐? 이 사이에 어떤 유한 어떤 방호벽을 설치를 했을 때 안전거리를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제조소와 여기 인근 건축물 있죠. 인근 건축물. 이제 인근 건축물이 이제 학교라든지 뭐 병원 뭐 이런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10번 3-10번에 보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이렇게 되어 규정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방화상 유효한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H가 뭡니까? 자, 방호 대상물의 높이예요. 건물 높이. 요 P는 상수입니다. 자, T는 제조소 등과 방호 대상물과의 거리. A 제조소 등 처마 높이. 이 높이하고 여기와의 어떤 요거 했을 때 이쪽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높이를 이 방호벽의 높이를 2로 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쪽이 크다. 이쪽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H 값을 어떤 계산 수치에 의해서 H 빼기 상수 P의 D의 자승 마이너스 D의 자승 해가지고 이 높이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식 있죠. 요 식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자,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 계산된 값이 2m 미만. 2m 이게 산출된 수치죠. 산출된 치수가 2m 미만인 경우를 H 값을 얼마로 하라? 자, 2m로 해라. 자, 두 번째. 산출된 수치가 4m죠? 4m. 4m 이상인 경우는 얼마로 하라고요? 4m로 해라. 단,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소화기, 소형 소화기죠. 소형 소화기. 대상인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하나 증설을 해다오. 그런 얘기고요. 여기가 대형 소화기 비치 대상이다.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죠? 소화설비. 소화설비도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로 보완을 해라. 그러면 4m 이상을 4m로 해줄게. 이런 얘기고요. 자, 또 이거죠.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뭡니까? 대형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라는 거죠. 대형 소화기를 추가 배치를 하는데 반경 30m마다요. 반경 30m마다 추가 설치해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둥이죠. 기둥 재질. 방화벽의 재질. 방화벽의 재질. 요거 방화벽의 재질. 자, 방화벽 재질을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는 몇 미터입니까? 자, 제조소 등 또는 여기와 거리가 5m 미만인 경우죠. 5m 미만. 자, 내화 구조가 아닌 불연재료.
자, 그러면 불연재료로 해줄게. 그런 경우는 뭡니까? 5m 이상. 자, 정리하면 그렇죠? 이 방화벽의 높이가 중요하죠. 보시면 이 방화벽이 없을 때는 화재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연소가 되죠. 근데 방화벽을 이렇게 쌓음으로써 얘가 이런 형태로 그 화염이 확산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화벽의 높이가 참 상당히 중요한데, 산출된 수치가 2m 미만이면 2m, 산출된 수치가 4m 이상이면 4m로 하되 요거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완한 다음에 해라. 자, 내화구조, 재질을 내화구조로, 방화벽을 내화구조로 하면 뭐 좋지만 내화구조가 그 아닌 불연재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이 5m. 제조소가 가까우면 튼튼한 내화구조를 하고, 제조소가 멀면 뭐 구조상 문제 없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면 된다. 그 기준이 5m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교재 앞으로 가볼까요? 자, 앞으로 가시면 두 번째 보유공지 나오죠. 자, 지금 안전거리, 그 다음에 보유공지입니다. 자, 보유공지 두 번째. 자, 보유공지는 뭐냐? 자, 오염물 제조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간, 오염물 제조소 외벽으로부터의 어떤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얘는 절대적 공간. 자, 절대적 공간이다 보니 이 안에 어느 것도 있으면 안 돼.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있어도 안 돼요. 잡초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소화 활동상, 유지 관리, 피난에 어떤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공간이 보유 공지다. 자, 안전거리하고 좀 틀리죠. 안전거리는 보호 대상물과의 어떤 거리에 다른 시설물이 있어도 됐었죠. 근데 보유 공지는 어떤 시설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기준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지정수량. 자, 지정수량에 따라서 보유공지를 나누는데, 자, 지정수량이 얼마죠? 10배죠. 10배. 10배 이하. 10배 이하는 보유공지를 얼마로 띄우는 거죠? 자, 3m 이상. 자, 10배 초과. 10배 초과는 5m 이상. 이렇게 보유공지를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10배 이하다. 10배 이하다. 그러면 3m씩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3m씩. 3m씩. 자, 여기에 무슨 천막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가 건물과 건물 사이 외벽 중심을 해서 무조건 3m를 띄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은 오염물 제조소를 할 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 보유공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오염물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를 할 때 그 부지 내에 보유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한 후에 제조소를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얘도 특례 기준이 있어요. 보유공지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특례 기준 한번 볼까요? 자, 특례 기준은 뭐냐? 제조소에 대한 특례 기준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가 있는데 다 제조소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제조소예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생산 공정.
건물이 붙어 있죠? 띄워야 되는데. 그죠? 예.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냐? 얘는 연속적인 작업인 경우. 그러니까 그 연속 공정이죠. 제조소와 일반 생산 공정. 연속적인 경우. 연속 공정인 경우죠. 연속 공정인 경우는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봐줄게. 근데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봐주는 거죠. 그죠? 법은 항상 그렇죠. 특례 기준은. 자, 그렇습니다. 여기가 구획된 하나의 그 벽체라고 봅시다. 벽체.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 여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특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이 부분이 뭐냐? 방화벽, 유한 방화벽을 쌌을 때,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는 경우죠. 구획을 했을 때 방화벽의 재질 있죠? 재질은 뭐냐? 내화 구조로 하고 출입구가 있겠죠?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 폐쇄식. 각종 방화문으로 해라. 갑방으로 해라. 여기에 출입문, 이제 상호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출입문이 있겠죠? 다 막아라는 얘기죠. 자, 개구부. 자동 폐쇄식 갑방문 외에 개구부를 만들 때는 최소화해라. 최소화. 그 얼마만큼 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최소화해요. 최소화. 이거는 그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예. 이것도 좀 바뀔 필요성이 있죠. 아예 규정을 해놓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돌출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구획이 되면 구획을 시키죠. 외벽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외벽으로. 돌출 부분. 돌출 부분은 50cm 이상 돌출을 시켜라. 이거죠. 자, 여기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지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돌출을 시켜달라. 50cm 이상 얘기죠. 자, 돌출되는 부분이 양단, 지붕 이런 부분이죠. 자, 내화 구조로 50cm 이상 돌출시켜가지고 이거죠. 여기서 제조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로 못 넘어가게. 우리 건축에 보면 캔틀레버 이런 게 있죠. 캔틀레버가 기준이 50cm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화염이 넘어가지 못하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화염이 못 넘어가게 50cm 이상 돌출돼서 해라. 요 기준을 만족을 시키는 방화벽을 구획을 했을 때 제조소에서 보유공지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특례 기준입니다. 우리 교재 없으니까 한번 써 놓으시고요. 자, 보유공지. 자, 3m, 5m.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암기하기 쉽죠? 근데 다 이렇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시험에 제조소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표지에 나옵니다. 표지. 세 번째. 자, 표지. 표지의 기준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거죠. 오염물 제조소 출입구에 오염물 제조소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규격화 안 시키면 뭐 크기가 제멋대로겠죠. 그래서 얘는 0.6, 0.3. 자, 다는 미터입니다. 미터. 요 미터예요. 이상. 가로 세로
뭐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0.3, 0.6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연물 제소해서 바탕색 백색으로 하라고 돼 있죠. 얘는 흑색. 흑색 문자인가요? 아, 흑색 문자 맞죠? 흑색 문자. 예. 흑색 문자.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이렇게 우연물 제조소라는 표지를 출입구 인근에 붙여다오. 규격은 이렇다.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자, 그러면 이 표지에 우연물 표지를 쓰고 거기에 이제 기재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보신 분들은 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기재 내용. 물론 얘도 0.6, 0.3입니다. 자, 기재 내용들이 뭐냐? 우연물의 유별. 사류 우연물. 사류의 일석이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분명. 경유, 뭐 휘발유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저장 최대 수량. 얼마나 저장할 건지. 양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취급량. 얼마나 취급할 건지. 그죠? 배수, 지정 배수. 몇 배수냐? 이 기재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성명, 뭐 직위. 자, 이런 걸 꼭 기재를 해서 출입구에 딱 붙여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양가로 3번. 자, 표지에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우연물 종류별로 어떤 그 우연 표지를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 1류연물에 자, 무기가산화물, 자, 금수성 물질, 자, 이것들 물 만나면 예, 산소 나오죠? 예, 수소 나오고, 그죠? 수소 나오고, 아세틸렌 나오고, 탄화수소 나오고, 포스겐 가스 나오고, 뭐 이랬었죠? 어떤 위험성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물기 엄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표지가 없으면 막 물로 소활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제 1류 연물. 자, 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가연물이죠.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화학이주의. 자, 나머지 2류 연물, 자연발화성 물질, 3류 연물, 4류 연물, 5류 연물. 화기엉금. 화기엉금. 이런 표지를 꼭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게시판의 색상. 자, 물이죠. 청, 백. 자, 불이죠. 불. 자, 적, 백. 자, 물이기 때문에 청, 백. 불이기 때문에 적, 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네모 4번 건축물 구조. 자, 이제 우연물 제조소의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냐.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 기준을 보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하면은 암기가 좀 더 잘 되거든요. 이해도 잘 되고. 이런 제조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면 더 잘 그리겠는데 우연물 제조소라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기본. 지상에다만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가 여러분 아시죠? 바닥, 벽, 안에 기둥, 그 다음에 계단, 지붕. 이렇게 주요 구조부죠. 자, 주요 구조부는 뭡니까? 내화 구조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주요구조부. 자, 지붕. 주요구조부에서 이 지붕 있죠? 지붕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불연재료. 내화구조. 이렇게 써놓자고요. 내화구조. 자, 그러면 주요구조부 중에서 여기에 지붕, 불연재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해놓으시면 상당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출입문을 이렇게 설치했어. 출입문. 자, 출입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갑방, 을방.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창을 냈어요. 창을 냈으면 뭘로 하라고 돼 있죠? 창. 망입유리로 돼 있죠? 망입유리. 자, 네 번째. 창. 망입유리. 자, 그리고 여기에 우연물이 세면 어떡합니까? 집유설비를 해야죠. 집유설비.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게 집유설비. 우연물이 누출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바닥면은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흐르게 경사를 둬서 집유설비를 설치를 해라. 이런 거죠. 자, 이게 기본 건축물 구조예요. 기본 건축물 구조. 그죠? 예, 기본 건축물 구조가 이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자, 이게 뭐냐?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가 뭐냐? 이게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똑같이. 여기가 1층, 2층. 이게 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이렇게 봅시다. 1층인 경우 이거 3m, 5m. 여기도 5m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3m가 되겠죠? 자,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가 뭐냐? 1층인 경우 상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2층은 5m 이하인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이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3m, 5m로 두고 있죠. 건물과 건물로 하면 6m죠. 그죠? 여기 10m고요. 근데 대지경계선, 부지경계선으로 하면 거의 반, 3m, 5m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여기 이 출입문. 자, 출입문을 뭘로 강화시키라고 돼 있죠? 자동 폐쇄식, 자폐식 갑방으로 써라.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예. 자, 그리고 내화 구조로도 하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자, 교재 볼까요? 자, 그래서 지하층이 없고 주요 구조부인 지붕 빼고 다 불연재를 하고, 그리고 갑종, 을종 방화문 하고, 망입유리 하고, 주비설비 하고. 자, 이게 건축물 기본 구조예요. 자, 거기에 보면 플러스 원에 보면 지붕을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지붕을 불연재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화재 폭발이 났을 때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구조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불연재로 많이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제2류 오염물, 그 다음에 제4류 오염물 중에 사동, 사석유류, 동식물류, 그 다음에 6류 오염물. 자, 오염성이 적은 것들은 내화 구조로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내화 구조를 누가 합니까? 불연재로 하지. 내화 구조라면 돈이 더 비싼데, 그죠? 예, 어쨌든 이런 내외 규정이 있다. 자, 제조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채광 설비하고 조명 설비, 환기 설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